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2%대 좀 시가가 밀리면서 시작하니까 좀 다시 뭐 이때처럼 또 하락을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얘는 이제 밀리더라도 사실상 이 바닥 다지기가 마무리가 된 차트이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이 저점 매수세가 강하게 붙어줄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도 시가를 낮게 출발했지만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가를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박스 돌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단기적 바닥은 거의 다졌다 판단을 하고,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를 했던 이 추세에 대한 이 회복 국면으로 완벽하게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현재 이 움직임은 제가 말한 이 박스를 돌파를 하고 시세를 내기 위한 이 폭발 직전에 돌파 작업을 하고 있다. 오히려 현재 라인에서 이 눌림이 진행이 된다면 겁을 낼 자리가 아니라 더 강하게 물량을 실어볼 그 타점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력주 뭐 시세가 끝났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건 이제 그냥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계단식 상승을 하면서 아주 이 긴 호흡으로 가는 이 장기 파동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를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이 상승 기세를 몰아서 과연 이 박스권 상단에 대한 돌파를 시원하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역대급 이 추가 상승 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이 나올 수 있는지 오늘 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대한전선 충분히 이 신고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저와 같은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제 영상을 여기저기 뿌려줘서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주주님들이 하나의 세력, 하나의 주포가 돼서 이 대한전선 고점도 갱신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지금 이 대한전선은 그러니까 점점 이 약속에 대한 시간이 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종목들을 보면은 사실상, 자, 보시면 이 대한전선이 20일 이동 평균선 이 위에 지금 안착을 하고 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전쟁발 악재가 터지고 나서 회복을 못한 종목들도 허다한데, 지금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의 돌파를 만들고 있는 종목들에 우리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 이 시장 대비 평균값 이 위에서 놀다 보니까 더 우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력주입니다. 전력주. 자, 오늘 보시면 물론 대한전선이야 상승 흐름이 좀 미미하긴 했지만 항상 전력주는 그래요. 이 우량 전력주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뒤에 뭐 대한전선이나 강원전선, 뭐 일진전기 등 이제 중형 전력주들이 뒤에서 좀 더 빠르게 추노자의 역할을 하는 업종들인데, 그래서 보자고요 한번. 자, 효성중공업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늘 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무려 이게 지금 이 엄청나게 장기간 이어서 올라온 파동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발 악재에 대한 부분을 이미 다 소화를 하고 이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전력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4월과 5월 뭡니까? 실적 시즌에 다가올수록 강세를 보이는 게 이 전력주인데, 지금 그 모습이 다시 한번 또 재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자,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고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오늘 장중에 무려 23%가 급등한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진 만큼 더 많이 급등한 거죠. 얘 역시도 이 전쟁발 악재를 다 넘어선 상태, 그죠? 이미 돌파를 했어요. 지금 이 LS 일렉트릭과 이 효성중공업이 사실상 이 전력주에 대한 미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진행 중인 이 대표적인 종목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전력에 대한 부족, 모든 이 에너지들이 전력으로 수렴을 하고, 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뭐 이 전력으로 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흐름이 전기를 뜻한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우량 전력주들이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이제 중형 전력주들도 차례차례 따라갈 거라 보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전쟁발 악재로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의 봉으로 보면, 근데 이 음봉에 대한 이탈이 없이 현재는 이 음봉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물을 소화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음봉을 덮는 이 양봉이 발생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장악형이죠, 장악형. 그러니까 매도세를 이긴 매수세. 자, 이런 게 이제 발생할수록 더욱 이 확신 거래자들이 생기면서 이 고점을 넘어가는 순간에는 더욱더 급등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 고점을 치고 올라갈 때마다 조정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은 이 지루한 기간 조정을 보이든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또 상승이 나오면은 어때요? 또 조정이 나오죠. 이번엔 전쟁이라는 악재로 깊은 조정을 만들긴 했지만 이 추세가 온전히 깨졌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오르는 종목에서는 이러한 강한 조정은 매번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강한 조정들, 지루한 조정들은 도대체 왜 생기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왜일까요? 당연히 이 세력들이죠, 세력들. 이 세력들이 우리 개인을 항상 고스란히 다 태우고 목적지에 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이러한 조정들은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에 상당히 좋은 이 명분이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명분. 자,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첫 번째는 지루함. 소외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면은 물량을 털게 돼 있죠. 이때 빠르게 올라가는 그 종목들로 갈아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력들은 이걸 역이용한다.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공포죠, 공포.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때 뭐 이런 시세를 반토막 내는, 그죠? 상승분에 대한 이 반토막을 내는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 개인들은 겁을 먹고 팔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더 이 높은 곳에서는 우리가 더 견디기 힘든 이 변동성을 만드는데 더욱더 버티기 힘들다는 거죠. 자, 그럼 그 구간 세력들은 어떻게 하냐? 그대로 이 공포에 질린 물량들, 나오는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에도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수급이죠. 수급. 하락 구간에서도 이번에 누가 많이 담았냐 이겁니다. 외인과 기관과 금융투자에서 엄청나게 이 대한전선을 담았다는 겁니다. 구간 이 매도세들, 매도 나올 때 대량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털린 거는 이제 개인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면 과거 이 1차의 조정에서도, 그러니까 이 2차에 대한 조정에서도, 현재 이 3차에 대한 조정에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매집도 매집인데 재밌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면 파동에 대한 눌림목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고요. 자, 이때 한 파동이라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저점 대비 올라온 게 이게 또 한 파동입니다. 그리고 이 차 상승에서 나왔을 때도 이게 한 파동이 될 수 있죠. 보시면은 항상 상승에 대한 이 50%에 대한 눌림, 반토막을 항상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반토막, 상승이 나오면 또 반토막이죠, 그죠? 이번에도 상승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 반토막보다 더 큰 낙폭을 만들었다는 거죠. 3차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50%씩 반토막을 내던 주가가 이번에는 맥시멈인 60%까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 결정적인 가격대들은 지키더라는 거죠. 그죠? 이 자리에서도 이런 기준봉들, 그죠? 수급이 들어왔던 이런 자리들 안 깨더라는 겁니다. 25,000원. 전쟁발 악재가 났을 때도 25,000원 지키잖아요. 계속적으로 사서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지키는 이유는 이 1번과 2번에서도 명확하게 증명이 됐지만, 그러니까 더 강한 이 시세를 내기 위한 작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건 여전히 추세다. 지금 이 전력주들은 시대가 만드는 대장기 파동이니까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면은 시세가 3년에서 5년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대시세가요. 효성중공업이 이제 25년도부터 올라온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이 좀 넘게 올라온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짧게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죠. 3년이라고. 아직 1년이라는 시간 남았다는 거죠. 자, LX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죠. 지금 2025년도부터 지금 만들어 온 파동인데 이게 꺾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이 가속도가 되고 있다는 것. 점점점 강한 매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이 추세가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고 올라오잖아요. 그죠? 자,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죠. 상승과 조정이 나오고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 연장 파동이 앞으로도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대한전선에 대한 관점은 명확합니다. 제가 결국 이 대한전선 이 앞자리가 이 4로 바뀐 날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갈 건데, 그 기준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자,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최초 이 매수에 대한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이제 매집을 해가는 관점이에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추세는 유지됐다는 거죠. 이번 전쟁발 악재가 떨어졌을 때도 이 1번에 대한 구간처럼 이 파란 밴드 중기적 저점에서 정확하게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고 현재 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는 밴드에 대한 터치를 할 때마다 그거 이제 신규에 대한 매수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현지에 대한 조정이 횡보성으로 좀 더 길어지더라도 밴드에 터치하면 뭐라고요? 여긴 신규 매수에 대한 기회가 될 거다. 현재 이 주봉 라인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 매집이에요. 이게 여기도 매집인데 여기도 매집입니다. 이거를 이제 넘어가야죠. 그죠? 5만 원이란 가격대.
아직도 이제 3만 원대인데 이렇게나 강한데 우리가 매도를 하지 말고 아주 잘 홀딩을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86년도에 대한 시장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장기적 상승 추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 부분에 맞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종목이 전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장도 현재에 대한 눌림 이후에 한파동이 남았는데 이 전력주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전선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게 매일 이 전략과 이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직 포트에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편안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맥점 자리에 올 때만 이 매수에 대한 이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이 대한전선 이렇게 뭐 올라가는 자리에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이 밴드에 좀 터치될 때 좀 이 의미 있는 자리가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매집을 해가지고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 맥점 차트로 여러분들 뭐 지금 이때부터 편안하게 지금 끌고 가고 있지만 지금 이 대한전선뿐만이 아니라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 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지금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라는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